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제 사태 이후에 이제 비대면 거래가 좀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사기를 많이 칩니다. 전세 사기를? 네. 어떻게? 이제 직접 나타나지 않는 거죠. 본인이 주인이요? 나타나지 않는 걸 이용해서 안 나타났는데 어떻게 사기를 쳐? 대리인 믿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대리인만 믿고 뭐 위임장을 뭐 어설프게라도 쓰더라도 믿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안 끼고 뭐 끼고 아니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는 끼는데 끼는데 그 계약하는 자리에 임대인이 안 나타나는 나오고 거죠. 대리인이 나온다는 거죠. 임대인은 그쵸. 신분증과 위임장을 들고 그렇죠.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입증이 되면 이제 중개 사고가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중개사도 충분히 확인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신분증도 확인을 하고 다 서류를 확인했는데 그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중개사한테만 책임 묻기가 좀 힘들 수는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그 안산 집단 대규모 사기 사건은 네. 이제 그 사건은 아니고요. 네. 이제 다가구 주택을 이용해서 사기친 거거든요. 다 가구. 다 가구 주택, 다중 주택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또 용어가 나오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걸로 사기를 친 겁니다. 이번 사건도. 다중주택. 안산의 이 집단 사기가 예, 집단 사기가 그렇게 사기를 당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사기를 쳤냐고요? 네. 다가구 주택에서 그럼 집주인이 하나인 데서 일어난 사기예요? 하나인데 이제 선순위를 잘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걸로 사기를 치는데 네. 이제 다세대 주택은 한 호실별로 구분 등기가 되다 보니까 네. 임차인이 나만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가서 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 다가구 주택은 이제 건물 등기가 하나가 나오는데 만약에 뭐 20호실이라고 칩시다. 네. 그럼 20명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등기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다가구가 정확히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네. 내가 우선순위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집주인도 그렇고 공인중개사도 그렇고 선순위 보장이 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설명 안 하는 거죠. 예. 등기부를 보시면 이제 을구에 대출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세가 만약에 한 30억짜리 건물이다. 그리고 대출은 한 5억이다. 네. 그러면 순가치가 한 25억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예. 네. 무슨 일 나면 그거라도 팔아서 나한테 돈 주겠지 이제 그쵸.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을구에는 5억밖에 없으니까 네. 가치가 30억이니까 25억 가치가 있지 않겠냐. 네. 그리고 이 임대인이 공인중개사 말에 따르면 거의 한 500채 정도를 갖고 있다고 해요. 500채? 맨날 500채, 보면 예. 집주인 부자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00채를 갖고 있으니 너 보증금 뭐 수천만 원 아니냐. 그거 못 주겠냐. 뭐 많아봐야 거의 2억이거든요. 피해금액이.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아무 문제 없겠거니 하면서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건데 전세 네. 계약을. 뭐 예를 들어서 뭐 20명 정도가 이미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다면 선순위로 들어간 임차인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네. 그 후순위로 들어간 분은 네. 이미 선순위 보증금이 다 차 있다면 예. 이제 보호를 못 받지.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말 안 하는 선순위인지 거예요. 후순위인지는 그냥 이 전입 신고하는 순서예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확정일자 순서예요. 받는 순서. 예, 알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전입세대 확인원이랑 전입 세대 확인원. 예,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라고 하는 걸 발급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아, 예, 확정일자 주민센터에 부여 가시면 현황. 네네. 이제 임대인이 발급 받을 수도 있고 임대인이 동의하면 또 임차인이 발급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나보다 우선순위 전입신고 몇 명 확정일 있는지? 몇 명을 확인하고 그 금액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알려주는 거죠. 임대인이 스스로 친절하게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네. 공인중개사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 공시 의무도 중개사는 없어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공지 의무가 이제 하겠다라고 아. 이제 3월 10일에 정부가 대책 발표한 게 그거거든요. 네.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하게 하겠다. 근데 그 전에는 애매했던 거죠. 아. 확정일자 부여 현황 네. 그리고 전입세대 확인원 이를 이제 아.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되고 확인 안 해주는 임대인도 있거든요. 네. 그럼 안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왜 안 해주겠어요? 뭐 뭐 문제가 있어서 있으니까, 안 해줄 어림칙한 게 거잖아요.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안 해주면 안 들어가시면 되고 아. 그리고 그걸 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전입세대 확인원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보면 우리가 우선순위 보증금을 알 수 있잖아요. 네. 그 우선순위 보증금 더하고 내 보증금 금액 더하고 그리고 이제 대출금 있는 거 더하면 이제 건물 시세를 대비해서 이제 부채 비율을 알 수 있거든요. 네. 건물 가격을 분모로 놓고 분자로 내 보증금과 선순위 보증금 플러스 대출금을 네. 다 더한 금액을 분자로 놓고 네. 곱하기 100을 하면 네. 이 호실의 이 주택에 대한 부채 비율을 알 수 있어요. 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겠죠. 예.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제 생각은 한 40% 정도 넘어가면 안 들어가시는 게 좋다. 40%? 예. 부채 비율이. 아. 예, 왜냐하면 다가구 주택 같은 다가구의 경우는 부채 비율이 근데 40%가 안 넘는 데가 있을까요? 좀 많겠죠. 예. 대부분 넘겠죠. 근데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가구 주택은 경매로 넘어가도
잘 받으려고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시세만큼 사람들이. 어차피 예. 못 받으니까. 예, 그럼 계속 유찰이 돼요. 어떻게든 월세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럴까요? 월세는 가능하면 그나마 월세로 하셔야 진짜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네.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반드시 고지를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다가구 주택 이런 전세 계약 체결을 할 때요. 왜냐하면 계약 그런 사실을 알았으면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내 보증금이 후순위로 보험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계약 체결상에 반드시 고지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네. 중요한 내용은 고지하게 돼 있어요. 네. 그 법률상. 그걸 알았다면 이제 안 들어갔을 테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사기를 칠 때 명확하게 말로 사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말을 하면서 사기를 칠 수도 있지만 네. 내가 꼭 고지를 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사기를 칠 수 있거든요. 예. 말 안 하면서도 그쵸. 사기 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말 안 하면서 사기 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유사한 사안에서 소송을 한 케이스가 있어요. 예. 예, 똑같은 거예요. 이제 다가구 주택에서 선순위 얘기 안 한 거예요. 네. 안 했는데 공인중개사까지 끼고 했거든요. 네. 공인중개사가 말을 안 한 거예요. 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가 이 정도고 보증금 대출 이 정도니 뭐 차액이 한 20억이니 너의 그 보증금 정도는 우습게 문제 없어. 문제 없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송을 제기했어요. 공인중개사도 상대로. 그래서 이제 승소를 해서 오. 60% 가량의 손해배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40%는 우리 보증금의 책임 있는 60%. 거죠. 예. 우리도 확인을 왜 안 했냐? 그렇죠.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빌라 거래도 다 돼요. 빌라 거래도 다 주소를 등록되게 넣으면 돼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확인 나와요. 정확한 예. 시세가 나오겠죠. 네. 실제로 거래된 그 가격이니까요. 네. 그게 있고 그리고 KB 부동산 시세에 들어가도 네. 빌라 시세 나옵니다. 나와요, 네, 이제? 나와요. 예. 아. 나오고 그리고 전세 안심 전세 어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뭐 심전세 어플. 예,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예, 이게 안심 전세 어플. 예, 국토교통부나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허그에서 공동으로 만든 어플이에요. 예, 전세 사기 당하지 않도록 미리 이런 설문지라든지 뭐 정보를 다 제공을 하거든요. 여기 가시더라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전세 사기가 많이 당했던 그 도구 중에 하나가 신축 빌라. 네. 신축 빌라로 많이 사기를 시세가 쳤거든요. 없잖아요. 예, 시세가 없으니까. 그리고 처음 임차인 구할 때 시세를 모르다 보니까 네. 보증금 높게 잡는 거죠. 네. 특히 이제 보증금 시세가 높은 경우에 이제 막 전세 서로 구하는 네. 시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사기를 치는데 이 허그 안심 전세 어플에 들어가시면 이제 준공 한 달 전에 시세도 잠정 감정하게끔 돼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피해를 좀 막을 수 있게 맞아. 됐죠. 네. 3월 10일에 네. 이제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을 여러 개 내놨거든요. 예, 그게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좀 강력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가 이제 그 안심 전세 어플 거기에 이제 뭐 등기부 떼려면 지금은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떼야 되고 뭐 전입세대 이런 확인원이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떼려면 또 주민센터 가야 되고 뭐 국세 완납증명서, 뭐 지방세 완납증명서 가려면 또 뭐 홈택스나 세무서 가야 되고 다 다른 기관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심 전세 어플 이게 이제 개정이 되고 이제 반영이 되면 이제 그 어플만 들어가도 등기부 떼고 뭐 세금 체납도 확인할 수 있고 뭐 다 확인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 다가구 주택 지금 방금 이 안산 사기 있잖아요. 네. 요 사기도 이제 그 어플에 들어가면 선순위 이제 임차인들의 우선순위와 보증금을 다 확인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집 주소를 집원을 집어 넣으면 거기에 예. 누가 들어가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그 오. 어플에 한 번에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훨씬 더 확인하기가 좋겠죠.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전입세대 확인원과 확정이자 부여 현황을 내가 임대인 동의 받아서 아니면 임대인이 발급 받아서 나 줘서 확인을 해야 되고 내가 또 따라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어플만 제대로 시행이 되면 한 번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훨씬 더 이제 피해가 줄어들겠죠. 네.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도 좀 종류가 여러 그죠. 분이시거든요. 유형은 좀 다르겠지만. 예. 첫 번째는 이제 보증보험이 가입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은 이제 좋습니다. 이제 그래도 구제받을 한시름 수 있어요. 놓는 거예요. 예, 보증보험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보증보험 청구하는 거에 좀 집중하시면 돼요. 네. 보험금만 받고 나면 어쨌든 이제 그 이후에 구상금 처리는 보증보험 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보증보험이 가입 안 되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르거든요. 우선 변제권을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소송 제기해서 보증금 반환 소송하고 경매 넘겨서 이제 반환 받아 가시면 돼요. 근데 가격이 뭐 8천이가 7천이가 얼마 있죠? 한도가 우선 변제 받는 거는. 뭐 우선 변제
그건 이 최우선 변제를 아, 그건 말씀하시는 것 최우선이고. 같고, 네. 예. 전세 금에 따라서 비율로 80% 아마 가까이 예. 되잖아요. 보험금 해주는 거 그건 아니에요? 최우선 변제 보증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 만약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예. 이제 그 기준, 그 다음날 기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그 다음날 공공시 기준으로 예. 우선권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전액 우선 그 순위가 있는 거죠. 예, 그, 선수는 못다면. 그 경우 있잖아. 전세 사기 이제 피해자가 되려면 네. 그것도 좀 뭘? 복잡합니다. 이제 그 피해자가 되게 힘들더라고. 되기도 네, 피해자 힘들어. 되기도 힘들어. 예. 피해 당했는데 진짜 잘 울 수 있는데. 되실 거예요. 기본 되실 탑재입니다. 거예요. 눈물. 예. 그래요? 예, 전세 사기 피해자 위원회에 또 뭐 심의 의결을 거치고 네. 진짜?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결정을 해야 네. 이 피해자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요건이 있어요. 특별법에 그 조건이 좀 규정이 돼 있거든요. 맞아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셨죠? 했죠. 네, 그거를 하셔야 되고 아, 그거 당연히 했죠. 그리고 임대인이 뭐 파산 회생 뭐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배째라고 하면서. 그럴 것 같아요. 약간 배째는 느낌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결정문을 받으면서 제출을 하면 되고요. 결정문이라는 게 파산 결정문? 예, 회생 파산 개시 결정문이라는 게 있어요. 아. 네, 신청을 하면 개시 네. 결정문인데 그걸 집주인이 집주인이 법인이에요. 해야- 법인이에요. 법인인 경우면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그게 다수의 임차인이 동시에 네. 이 전세 사기를 당할 그럴 정황이 있으면 네. 또 되거든요. 오. 그리고 야. 공인중개사가 이제 공제 보험을 보통은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에 보증보험 들거든요. 네. 그럼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로도 상대를 소송을 하는 거죠. 오. 보험회사 상대를 하는 거 쉽게 말해서. 아. 예, 예. 네, 그러면은 1년에 뭐 2억이나 뭐 3억 이렇게 그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 보험금이 또 근데 조금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우리 한 개인의 다 2억이든 3억이든 그 공제 보험 금액만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겠죠. 네, 1년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2억이기 때문에 아. 다른 사람이 이제 청구 안 하길 바라야 됩니다. 저희는 형사 고소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좀 쌤 점점 대놓고 부담이 키워갑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계약서 아, 씁니다. 민사 지금. 네. 영사. 네, 아니, 민영사 다 어차피 갑니다. 돈이 없잖아요. 네. 법인이 네. 뭐 죽었다 깨어나 돈이 안 나오면 그렇죠. 사실 형사 고소라도 해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해야 그 사람한테 돈이 나오는 맞아. 거거든요. 그 범죄자가 고소사 가기 싫어야 합의하자고 돈이 맞아요. 나오지. 네. 어차피 민사로 아무리 해봤자 돈 가져갈 게 없으면은 절대 안 주겠죠. 너무 안 네. 전세 구하고 계신 분들에게 꼭 하나 명심하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월세로 들어가셔라. 맞아요, 월세로 들어가. 아, 이게 정답이야. 진짜 네, 정답이라니까요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장 네. 한 달 한 달 돈 나가는 게 또 너무 아까워요. 그렇긴 한데 진짜 그 그쵸. 관리비까지 나가면 너무 아깝죠. 그쵸. 진짜 아끼는 길입니다. 아, 그쵸. 결과적으로. 큰 리스크 하나를 음. 제거한다는 게 얼마나 그 비용으로 따지면 큰 건지 몰라요. 그렇죠. 네. 이게 한 번 당하면 이게 너무 타격이 크거든요. 이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같은 네. 경우 특히. 그래서 가능하면 월세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꼭 내가 전세로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분은 반드시 보증보험에 꼭 맞아요. 가입하시기. 네. 그리고 꼭 확인 완료까지. 네. 갱신 완료까지 확인하셔라. 아. 뭐 정불안하시면 이제 확정일자 전입신고뿐만 아니라 전세권 설정까지도 그날 하셔라. 아, 전세권 그러면 등기부에 설정이 또, 전세권 네. 설정이 네. 표시가 되거든요. 돈이 들어서 전세권 설정도 네, 그래도- 또 한 번 맞아요. 또 이제 고민이 됩니다. 그래도 등기부가 이제 표시가 되면 경매를 소송을 할 필요도 없이 이제 보증금 반환하지 않으면 바로 경매를 넘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등기가 권리가 등기에 표시되다 보니까 훨씬 더 좀 제3자가 사기치기가 힘들겠죠. 네.